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한번 봐볼 건데, 자, 하나오션이 일단 하락세를 끊어내는 데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21선의 이탈을 저지, 그리고 5일선 위로 올려놓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런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다만, 일정 구간의 횡보를 한 이후에 좀 추가적인 강한 하락이 나왔던 하나오션인 만큼 이번에도 좀 큰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내가 지금 더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회 줄 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지금부터는요 매도 절대 금지입니다. 왜? 자, 하나오션 지금 상황을 봤을 때요, 곧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재료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수급의 정황 또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하나오션 곧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곧 올라갈 종목을 지금 매도하는 게 맞아요? 매도는 절대 금지. 매도를 할 거면 지금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곧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오션, 올라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할 줄 알아야죠. 다만 제가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1개월 전이죠. 자, 한 달 전부터 제가 이거 10월 28일 날이에요. 28일 날 비중 14만 5천 원에 덜어내야 된다. 그리고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15만 원에 매도했잖아요. 이때 비웃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다만 결론이 어떻게 났죠? 자, 이래서 우리가 고점대에서 매도해야 되는 이유, 이번에 배웠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만큼 이번에 올라섰을 땐 뭐 해야 돼요? 고점에서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소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만큼 오늘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왜 지금 하나오션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 지금 왜 매도하면 안 되는지, 어떤 흐름으로 지금 하나오션 전개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대응할 줄 알아야겠죠. 오늘 이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상승 바로 나올 거고, 나오고 나면 신고가 넘어갈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신고가 빠르게 달성했으면 좋겠다. 하나오션 가자 하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을 해볼 건데, 최근 하나오션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죠. 무엇보다 이 폴란드 수주 실패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사업인 캐나다 지금 잠수함 사업까지 실패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표출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유럽 장벽이 현실로라고 하면서 지금 대통령 특사가 캐나다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오늘자에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방산업체와 긴급 회동을 가지게 되면서, 자, 최근의 이슈가 이거죠. 자,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의 결론을 앞두고 EU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캐나다가 참여하기로 한 그 세이프죠? 무기 대출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게 되면서 이 잠수함 사업도 좀 위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게 되었고, 그런 만큼 빠르게 좀 대통령 특사를 캐나다행을 파견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물론 좀 우리나라에게 좀 부정적인 뉴스인 건 맞아요. 그런데 큰 영향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작용한 건 두 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미국의 입김. 왜? 자, 우리나라와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미국인데, 캐나다가 잠수함 12척을 우리나라에게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 이 12척이 어디서 지어지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어서 인도를 하는 것보다 이 공간에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만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짓는 게 압도적으로 비용도 절감되고 훨씬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캐나다인 만큼 아무래도 좀 미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가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실물의 여부예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그래서 너네들이 주려는 모델 우리가 볼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한국은 볼 수 있는데 독일은 볼 수 없다. 우리 주주님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실물 보고 살 수 있냐, 카탈로그만 보고 구매를 해야 되냐 라만 해도 선택지가 많이 차이 나죠. 우리는 웬만하면 당연히 시승도 해보고 사보고 싶잖아요. 그런데다가 생산력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독일 자체가 재무장 선언을 했다는 만큼 굉장히 많은
지금 방산 자원들이 내수 시장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 척 두 척은 당연히 독일이 빠를 수도 있죠. 3번함을 뭐 초기 양도를 캐나다에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한 척 두 척 살 거면 당연히 캐나다한테 매력적인 제안이겠지만 12척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땐 결국은 최종 인도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산량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빠른 인도 기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 즉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이거 최종 사업자 선정 언제라고요? 5월이라고요.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거 아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앞에 놓여져 있는 KDDX. 이 KDDX가 지금 방추위로 18일 날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오션의 승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 자, 오늘자예요. 자, 오늘자에 지금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자, 이재명 대통령 군 기밀 빼돌린 곳과 계약 안 돼라고 하면서 사실상 하나오션의 편을 들어준 걸로 보여요.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 방위사업청장도 현장에 오셨는데 자, 군사기밀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 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거 잘 체크해달라. 크나 작으나 비리는 비리다. 사실 여기서 모든 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KDDX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지금 개념 설계는 하나오션이 하고 그리고 지금 기본 설계가 현대에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래 지금까지는 기본 설계를 했던 쪽이 당연히 설계도 계약이 되는 수의 계약이라는 걸 많이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자, 방산 비리에 대해서 벌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관례상 수의 계약을 해달라라는 말이고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의 상황과 다른 거 아니냐, 이거 그냥 경쟁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건 저쨌건 하나오션이 이기는 방향이에요. 왜냐면 자, 이거에다가 지금 서로 합의를 하는 상생안 이 세 가지 안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은 끝났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군기밀 유출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저번 분과위에서도 나온 내용이 결국은 수의계약은 너무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온 만큼 이 두 가지 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경쟁 입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생한 입장에서 현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솔직히 원래 다 자기 거였는데 나눠 먹재요. 동의하겠어요?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생각해볼게요. 원래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만에 하나 나눠지면 좋고 아니면 내가 경쟁 입찰 가면 이길 것 같은데 굳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상생안이 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이는데 자, 국방부 장관도 경쟁 입찰이 되어야 된다라는 논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 주재회의가 지금 방추이죠. 그게 18일 날 열리는데 열리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분과위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날 지금 방추위에서 선정을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겠냐고요. 경쟁 입찰이 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편을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줬다.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KDDX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오션의 승리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확정이 되는 순간 주가가 미친듯이 들어 올려질 수밖에 없다. 왜? 자, 이게 보이는 것만 해도 약 금액이 8조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유지보수 들어간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2차, 3차 계약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하나오션이 다 가져간다. 이거 30조가 넘어요. 즉 캐나다 지금 60조 사업 지금 확실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5월까지 넘어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터지는 30조 사업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때를 기점으로 대폭등 다시 한번 일어난다가 첫 번째. 자, 여기에 더해서 하나오션은 지금 똑같은 패턴들이 관측되고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결국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선 누가 제일 많이 붙어요? 개인이죠. 근데 이걸 주포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은 다 변수란 말이에요. 언제 팔지도 모르고요. 어떠한 판단을 할지 일치되는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변수 덩어리 취급이에요. 그래서 항상 개인을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개인이 뭘 갖고 제일 매매를 많이 하냐고요. 이평선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지금
신고가 랠리를 써가는 직후부터 주가가 내려오면서 60선의 이탈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반등. 이 공간에서도 60선 이탈 이후에 121선까지 닿으니까 큰 반등이 나오고 지금 이번에도 똑같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디랑 겹치느냐. 지금 121선 이탈을 했던 이 공간이랑 똑같잖아요. 즉 무슨 소리다? 지금 대폭등 직전이다. 그럼 지금 매도할 때요? 매도 절대 금지. 오히려 이 공간대에서 내가 지금 덜어냈던 비중을 채워나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에 하나 내가 고점에서 매도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유가 있으시면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평단가가 높다라고 하면 더더욱이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제가 강조한 거, 이번엔 올라갔을 때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결국 오르기만 하진 않아요. 오르다가 분명히 한 번에 이런 변곡점들을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올라갔을 때 그럼 또 개인 많이 붙겠죠. 개인 많이 붙으면 뭘 하겠어요. 이평선 근처까지 내리는 조정이 또 한 번 나오게 될 텐데 이때 또 소갈이 하실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소가리를 안 하기 위해서 단기 고점에서 매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만큼 내가 이번 기회 잘 살리기 위해서 매수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는 다시는 올라갔을 때 내가 매도 못해서 내려올 때 소가리하고 지금 파니마니 이러한 걱정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예요. 010 7207 4884. 이거 제 번호인데, 제 번호로 오션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저점 구간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 패턴화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오르는 상방 한계치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계산해 놨어요.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공유 바로 해드릴 거고,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거 없습니다. 무료인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하나오션 한 주라도 갖고 있다, 진짜 무조건 보내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혹시나 신용 썼다거나 내가 좀 고점대에서 좀 물량이 많이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문자 보내세요. 자, 이제부터 살짝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 지금 KDDX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쳐요. 자, 그러고 나서 당분간 뭐 모멘텀이 없어서 횡보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주포 세력이요. 주포 세력이 내가 주가를 내리면서 이평선에 이탈을 시키는데 털려는 매물대가 고점대의 매물대일까요? 이 밑에서 들고 오는 매물대일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손실 30% 보고 있는 사람이랑 5% 보고 있는 사람이랑 누가 털어내고 손절시키기 쉽겠어요? 30%겠죠, 당연히. 그럼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이 공간에서 똑바로 대응 안 하고 올라갔을 때 고점대에서 매도 성공시키지 못하면 주가가 내려올 때 내가 타깃이 된다고요. 내가 손절시킬 대상이 된다고요. 이 소갈이 하고 손절 당하고 싶어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기울기에 대한 대응이 자신이 없다, 그런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이번에는 매도 실패해서 소갈이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010-7207-4884로 오션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다 해드릴 건데 그냥 무조건 보내세요. 제가 요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영상에서 말해줘봤자 하는 사람들만 해. 물론 실시간으로 타점 잡으신 분들은 조금 더 높게 매도를 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만 따져보자고요. 이 14만 5천 원에서 매도를 못한 결과가 뭔데요? 그럼 다음번에 올라갔을 때 뭐 고점 부근에 갔을 때 제가 영상에서 또 말은 하겠죠. 말은 하겠는데 어차피 매도 안 할 거잖아요. 아니, 저도 솔직히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엔 이런 상황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오션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뭐 금전 요구하는 거 없어요. 올랐으니까 수익 보니까 수익 내놔라 뭐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무료예요. 대신 왜 문자로 받냐? 제가 제일 많이 받은 문자가 뭘 것 같아요? 이때 안 팔았는데 어떡하냐? 지금은 해프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다만 내가 그 전부터 지금 상승하기 전에도 말을 했어요. 우리 이거 실시간 대응 필요한 사람 문자 줘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놔야죠. 그런 만큼 더 이상은 내가 매도를 못하고 싶지 않다.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매수매도 타점부터 공유해 드릴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매수매도를 해야 됐을 때 어느 수급의 흐름 보면서 핀포인트로 조절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실시간 대응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이번 기회는 확실하게 잡아 드릴게요. 자, 그런 만큼 12월 중이죠. 지금 12월 중에 다시 한번 대폭등이 일어날 하나오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오션을 들어올린 이유는 KDDX 수주 사업도 있지만 사실 마스가와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행보가 결국은 EU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우려감이 커진 거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 수주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아직도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 EU가 대출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저금리예요, 저금리.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수주 사업에 대해서 3월에 지금 아마 의향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상황이 지금 진행됐을 때 우리가 지금 금융 프로그램이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건 사실 지금 대출 프로그램 세이프 들어간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조금 압박 카드로 보여요. 왜? 자, 캐나다는 지금 F-35에 대한 구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네 만약에 F-35 구매를 안 한다라고 하면 우리 관세 협상 다시 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추가 구매를 원하는 미국이에요. 많이 사. 너네 어차피 대안도 없잖아. 살 거 그냥 지금 빨리 많이 사. 에서 아닌데 우리 EU 거 사도 되는데 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소리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캐나다는 미국의 그 방위유산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결국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캐나다 입장에서도 마스가 프로젝트랑 연동되는 한국이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는 게, 자, 첫 번째로는 뭐 금융 프로그램이야 당연히 우리나라가 알아서 잘 준비를 하겠지만, 이걸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지화에 있어요.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지금 세이프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냐면 65%가 유럽 현지 생산이어야 돼요. 유럽산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사실 이런 도입이나 이런 걸 하는 데 대해서 이 현지화 비율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왜냐? 사실상의 이건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왜냐? 지금 이 금액을 내가 얘네한테 줬어요. 근데 재료비로 이게 캐나다한테 다시 들어가.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점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게, 자, 마스가 프로젝트 내에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미국 조선업 부활이라는 명칭을 띠고 미국 조선소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면 미국 조선소에 유치를 시켜놓고 그 클러스터로 들어오는 중소형 조선사들 그냥 캐나다에게 다 그냥 블록 선주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사실상 자, 캐나다가 여기 있고 미국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서 만들 거니까 니네 여기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갖고 와라고 하면 된다고요. 근데 유럽은 뭐예요? 한참 건너 유럽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어차피 현지화율 65%를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캐나다는 그러면 적어도 35%의 현지화 비율은 맞춰줘야 된다라고 유지를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캐나다에서 물건을 만든 게 지금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을 간 다음에 여기서 조립을 해서 다시 캐나다로 오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상황은 곧 뭘 의미하냐? 납기 기간의 증가와 비용의 증가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캐나다 입장에선 납기 기간과 비용도 저렴을 하면서 현지화율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한국의 제안이 나쁠까요? 솔직히 12척 다 갖고 온다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냐, 뭐 세이프 들어간 이유가 일단은 지금 잠수함 사업 독일이랑 하고 있으니까 대출 프로그램 어느 정도 지원받아 볼까라는 의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만 독일 단독 수주는 절대 없을 거다가 첫 번째. 한국이 금융 프로그램을 그 EU의 대출 프로그램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예전에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조선의 슈퍼사이클로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하나오션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시 재현될 구간이 캐나다와 마스가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시작이 언제다? 5월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의향서를 제출하는 3월부터 본격적인 반응이 오게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번에 크게 들어 올려졌을 때 이제 외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개인이 많아요. 근데 진짜로 크게 상승하는 건 이때야.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주가를 생각을 할까요? 물량을 생각을 해볼까요? 물량을 생각하겠죠. 어쨌든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극단적인 변동성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 만큼 지금까지 매도 안 하고 뭐 비중 늘려나가는 선택을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상승 나왔을 때 반드시 매도가 나와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서 큰 이익 볼 준비를 해야죠. 이 기울기들을 모두 이용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오션 이 기울기들을 이용해서 이 기회를 잡고 싶다, 혹은 내가 타점 보는 눈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하나오션에 대해서 타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 번호로 오션이라고, 오션 타점이죠. 오션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매수 매도 타점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매수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매도는요, 한 타이밍 놓치면 끝이잖아요. 그런 만큼 실시간의 영역이란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무엇보다 우리 주주님들이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계실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실시간 대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제가 매도할 때 어느 금액에 매도해라 라고 말씀드리면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이 매수 매도 타점 통해서 제가 이 기회 책임지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 지금 증자 관련주로 해서 제가 종목 하나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무상증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종목 잡아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증자 관련주를 잡아야 돼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증자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어요. 스케줄 매매란 말이에요. 일정에 따른 움직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닥만 잡아간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실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증자가 좀 확실시되는 종목으로 제가 선별을 했고요. 지지까지 지금 체크를 한 이후에 지금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목표 수익률 최소 600%예요. 최소. 증자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진짜 1000%까지도 우습게 가요. 자, 이 증자 관련주를 저랑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번호 010 7207-4884 이 번호로 무상 이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종목명 오픈하고 금액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건데, 좀 저랑 했던 종목 중에 좀 추려서 가져왔는데, 이 증자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정에 따른 매매라고 했잖아요. 일정에 따른 매매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이때도 약 한 달 가까이죠. 자, 이때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즉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소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언제 샀냐, 12월 3일 날 지금 8,200원에 매수를 해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우리가 뚫고 올라갔을 때 윗꼬리가 아니라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43,000원에 매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500% 정도인데 이게 끝이 아니죠. 무상증자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수익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셀리드도 똑같아요. 저점 부근인 7월 22일 날 1730원에 들어가서 딱 10배 먹었죠. 17,300원에 우리가 매도를 해서 수익률 1000%, 거기다가 증자 참여 물량까지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왔다. 즉 실제적으로 따지면 수익률 자체가 1000% 이상 나왔다라는 거죠. 자,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유한 거는 이건 조금 길었어요. 약 2달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 자, 1430원에서 11,600원까지 지금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810%의 추가적인 증자 물량까지 수익을 봤다. 그런데 공통점들이 뭐예요? 다 저점 부근에서 시작을 했을 때 밀고 올라가는 힘만 있어요. 이게 증자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애매한 종목 잡아갖고 소가리를 할 게 아니라 확실한 정보 가지고 확실히 수익 볼 수 있는 걸로 같이 따라하면서 큰 기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지금 연락 주세요. 010-7207-4884로 무상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종목명 오픈해 드리고, 그리고 상세한 브리핑 드리면서 어느 금액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우리 목표가 얼마까지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기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